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속에서 여행하는 아이디 구름여행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행할 글 읽기는 책 제목 네 조각 이어붙이기 지은이 르네 왓슨 르네 왓슨은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교육자 운동가이다. 이 책으로 코레타 스콧 킹상과 뉴베리 아너상을 받았고 어린이 그림책과 소설로 여러 문학상을 수상하며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유엔, 미국 의회 도서관, 일본 미 대서관 등의 여러 장소에서 낭독회와 강연을 했다. 르네 왓슨이 열정을 품은 분야 중 하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예술의 힘을 통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사회적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르네 왓슨은 20년이 넘게 미 전역의 공공학교와 지역 주민 시설에서 문학 창작과 연극을 가르쳤다. 2016년 여름에는 I to Art Collective 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예술계에서 충분히 소개되지 못하는 목소리를 지원했다.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자랐고 현재 뉴욕에서 살고 있다. 스페인어로 성공하다는 것은 묘하게도 그 말 가운데에 나가다라는 말이 들어있다. 마치 내 인생에서 뭔가를 이루려면 우리 집, 우리 동네, 내 친구들을 떠나야 한다고 우주가 귀뜸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어쩌면 나는 이미 한 발짝 나섰는지도 모른다. 세인트 프랜시스 고등학교를 다니니까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모든 이가 있는 우리 동네와는 한참 먼 학교를 말이다. 이미 고교 시절의 절반을 보냈고 내일은 3학년이 되는 첫날이지만 이렇게 울렁거리는 내 속을 누가 안다면 입학식 날이냐고 물을 것이다. 내 친구들이 모두 노스사이드 고등학교에 다닐 때 나만 세인트 프랜시스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에 적응되는 날은 영영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에 다니게 해달라고 졸랐을 때 엄마 대답은 늘 같았다. 제이드,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놓치긴 너무 아까운 기회. 세인트 프랜시스 고등학교는 포틀랜드에서 가장 좋은 사립학교다. 그런데 그건 학생 대부분이 백인이라는 뜻이고 학비가 비싸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다. 내가 지원해서 합격이 된다고 한들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보내줄 수 있겠나 생각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다. 세인트 프랜시스 고등학교에 장학금이 있다는 걸. 그래서 난 지원을 했고 합격이 되었다.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하니 다니는 수밖에. 그래서 나는 지금 그 학교에 입고 갈 옷을 고르고 있다. 너무 신경 쓴 것처럼 보이기도 싫지만 아예 신경 안 쓰는 아이처럼 보이기도 싫다. 세인트 프랜시스 고등학교는 교복이었고 다들 말로는 겉모습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학교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난 여름방학 동안 주민센터에서 과외를 해 번 돈으로 옷을 샀다. 공과금 낼 때나 장 볼 때 보태라고 엄마에게도 그 돈을 얼마 건넸지만 엄마는 거절했다. 학교 다니며 입을 옷이나 필요한 것 사는 데에다 쓰라면서. 하지만 나는 저금도 좀 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엄마는 오늘도 노크 없이 내 방에 들어왔다. 너 내일 아침에 등교할 때 엄마는 집에 없다? 엄마는 그래서 안타까운 것 같지만 사실 별일은 아니다. 이번 주엔 자주 못 봐. 엄마 야근하거든. 엄마는 원래 이 매뉴얼 종합병원에서 청소 일을 했는데 물품을 몰래 가져오다 들켜서 해고당했다. 환자용으로 나오는 담요나 작은 로션 같은 것들을 가끔씩 집으로 가져오곤 했다. 크래커나 종이팩 주스 같은 먹을 것도 가져왔다. 그러다 동료 직원에게 신고를 당했고 이제는 엄마 친구의 엄마인 루이스 부인의 집으로 출근한다. 부자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루이스 부인에게 아침과 점심, 저녁을 해주고 목욕을 시켜주며 부인이 진료를 받는 날엔 병원에 데려다 준다.
또 가끔 루이스 부인이 화장실에 채 도착하지 못하고 이를 보았을 때 그 흔적을 깨끗이 닦고 청소하는 일도 한다. 원래는 낮에만 가 있고 밤에는 루이스 부인의 딸이 오지만 가끔 딸이 출장을 갈 때 엄마가 대신 그 집에서 밤을 보낸다. 엄마가 이번 주 일정을 알려주러 내 방에 왔을 리는 없다. 일정이야 냉장고에 붙어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이다. 냉장고 화이트보드에다 각자 자신의 일정과 서로에게 알릴 만한 일을 적어두는 것. 나는 엄마를 가만히 보며 기다린다.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미 아니까. 세인트 프랜시스 고등학교에 입학한 다음부턴 새학년 첫날을 앞둔 밤이면 엄마는 꼭 내 방에 와 그 얘기를 꺼낸다. 대입시험 접수는 했어? 학기 시작해도 애들 가르치는 일 계속 할 거야? 그러다 마침내 제이드, 올해는 친구 좀 사귈 거지? 그럼 그렇지. 엄마, 또 그 얘기야? 그래, 또 그 얘기다. 너도 친구가 좀 있어야지. 릴이 있잖아.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 말이지. 벌써 그 학교 2년이나 다녔잖아. 어떻게 여태 친구 한 명을 안 만들 수가 있어. 뭐 적도 안 만들었거든. 한숨만 쉬는 엄마에게 나는 덧붙였다. 나 친구 있어. 막 절친하지는 않아서 그렇지. 내가 학교 식당에서 혼자 앉아 밥 먹고 그러는 것도 아니니까 걱정 마. 나 괜찮아. 진짜 괜찮아? 만날 리리하고만 딱 붙어 다니려 하고. 엄마는 모른다. 재밌는 일이 생기면 리리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재미있는 일들이 있다. 방이나 교실에서 우린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찾아 눈빛을 나눈다. 너도 봤어? 하고 눈빛으로 대화한다. 하지만 세인트 프랜시스에서는 내가 누군가와 그렇게 눈빛으로 통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내가 보기에는 기가 막힌 어떤 일이 거기선 대개 아무렇지 않은 보통 일로 받아들여지고는 한다. 이를테면 지난번 인문학 시간처럼 그때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데도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때 우리 반 어떤 여자애가 자기 집 가정부라고 대답했다. 내가 그 말을 믿기 힘들었던 건 그 애가 자기 집 가정부를 투명인간 취급할 리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의 집에 가정부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였다. 게다가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 애들이 많은 것이다. 그 수업을 듣는 흑인 여자애가 나 말고 딱 한 명 더 있어서 나는 그 애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 애가 손을 들더니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저 답 제가 먼저 말한 건데요. 나는 그때 다신 그 애와 눈빛 교환을 시도할 일이 없으리라는 걸 깨달았다. 또 이 아이들과 내가 얼마나 다른지도 확실히 알았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백인인데 나만 흑인이라서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엄마는 가정부를 고용하고 내 엄마는 가정부로 일한다는 점에서도 말이다. 리리가 그 교실에 있었다면 그때 우린 마음이 통했을 것이다. 리리는 나를 쳐다봤을 것이고 우린 말없이 눈빛만으로 실컷 얘기를 나눴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와서야 이 부잣집 사람들의 기막힌 말과 행동을 리리에게 전할 수 있다. 엄마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네가 친구 딱 한 명만 만들면 엄마는 바랄 게 없어. 친한 친구. 3학년 때는 좀 응? 결국 잘잘한 인사를 남기고 방에서 나가던 엄마가 뒤돌아보았다. 깜빡 잊을 뻔했네. 냉장고에 붙여놓은 메모 봤어? 너 내일 점심시간에 파커 선생님하고 면담이 있어. 첫날부터 왜? 엄마는 어깨를 으쓱했다. 뭐 때문인지는 얘기 안 하시던데 해외 연수 프로그램 얘기하시려는 거 아닐까? 진짜 그 얘기 같아? 참으로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나는 파커 선생님과의 면담이 기다려진다. 이 학교에 3학년 학생들을 선발해 해외로 보내는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학교를 다니기로 했다. 물론 이 프로그램과 장학금 때문에 내가 입학 전 상담교사인 파커 선생님을 만났을 때
선생님은 친구들과 떨어져 혼자 이 학교에 다니는 게 내키지 않는 내 마음을 눈치챘던 것 같다. 하지만 입학 지원서를 보고 내가 스페인어 수업을 원하고 여행을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제이드, 우리 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세계를 여행할 기회를 줘. 이 말에 내가 넘어갔다. 물론 3학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은 그때 듣지 못했지만 박화 선생님은 늘 나에게 좋은 기회를 내민다. 1학년 때는 방과후 논문 쓰기 수업이 있다며 들어보라고 했다. 2학년 때는 토요일 아침마다 하는 무료 대입 준비 모임을 소개해 주었다. 믿기지 않았지만 정말 토요일 아침에 열리는 모임이었다. 그리고 알렌 슈니처 홀에 이 지역 출신인 강사나 시인이 올 때면 나를 데려가곤 했다. 오리곤주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는 도시는 여기밖에 없다며 이런저런 강연을 들으라고 한다. 나를 돌봐주려는 의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입학 전 파커 선생님은 내가 고등학교를 성공적으로 다니게 도와주겠다고 엄마에게 약속했다. 그걸 알면서도 나는 가끔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괜찮아요, 선생님. 제 인생엔 기회가 풍부한걸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는 누구든 다른 아이에게 주세요. 하지만 나 같은 아이는 석탄처럼 검은 피부와 훌라후프를 두른 듯 큰 엉덩이를 지닌 여자아이는 엄마 혼자 버는 돈으로 겨우 먹고 살아가는 아이는 주어지는 기회를 전부 꽉 붙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엄마는 물었다. 내일 일 끝나고 장보러 갈 건데 부탁할 거 있어? 냉장고 장보기 목록 맨 끝에 내가 적어 놓은 거 봤어? 내가 빙그레 웃으며 묻자 엄마는 웃음을 내뱉었다. 그거 네가 쓴 거야? 이재희가 쓴 줄 알았네. 이재희는 엄마의 남동생이다. 하지만 나는 외삼촌이라고 부르는 법이 없다. 이제 겨우 21살이라 우리는 남매에 가깝다. 이재희는 대학을 중퇴한 다음부터 우리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자기 말로는 휴학 중이라고 하는데 1년이 지나도 복학 얘기가 없으니 뭐 지금 이재희는 학교보단 이 지역 DJ로서 이름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엄마는 나가기 전에 말했다. 민트 초코칩 아이스크림은 있으면 사올게. 봐서 돈이 되면 약속. 나는 엄마의 약속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며 학교 갈 준비를 마무리했다. 나는 안다. 엄마는 되도록 지키려 했으지만 그 약속은 단단하지 않아 쉽게 깨진다는 걸.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잠에서 깼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길에는 트럭과 건달들 뿐이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보이는 건 저 안쪽에 베이킹소다, 냉장고 문 선반에 있는 반병 남은 케찹, 바비큐 소스, 머스터드 뿐이다. 나는 물 한 잔 마시고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다. 버스 시간에 맞춰 6시 30분에 집을 나섰다. 내가 타는 35번 버스가 달리는 길은 미로다. 다들 쌍둥이로 착각하는 자매처럼 집이 다 서로 똑같아 보인다. 여기 뉴 컬럼비아에 살면 흔히 겪는 일 중 하나는 어디 사느냐는 물음에 답을 하면 그 도시 재활성화 지역이요? 으로 시작하는 장황한 지식 자랑을 듣게 되는 것이다. 대략 줄이면 여기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조선소 노동자의 공공주택 단지였는데 80년대쯤엔 많이 황폐해졌으며 지금도 이름만 바뀌었지 여전히 저소득층 공공주거 단지라는 이야기다. 엄마 생각도 그와 같다. 아무리 새 이름이 붙었어도 빈민촌은 빈민촌이야. 이 동네에 아름다운 데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내겐 보인다.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주변 아무데나 있는 것들로 아름다운 걸 만들어냈다. 사탕 껍질, 신문지, 영수증, 찢어낸 잡지, 그런 것들을 자르고 찢고 다시 배치하고 풀러붙여 탈바꿈시켰다. 그런 것들로 만들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바꾸어 놨다. 나 역시 평범하다. 나에게 빛나는 데라면 옥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뿐이다. 하지만 나는 옥처럼 귀하지 않다. 특별한 구석이 없는 인생이다. 하지만 내 인생이니까 나는 그걸로 무언가를 이뤄낼 것이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도. 내가 여기
붙박이가 될 줄은 까맣게 몰랐지. 그런데 살다 보니 그리 됐어. 이 말엔 엄마가 17살 때 나를 임신하지 않았더라면 대학에 갔을 테고 아마도 이 빈민촌을 떠나 훨씬 덜 고생하며 살았을 거란 뜻이 담겨있다. 엄마는 절대 노골적으로 나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졌다고 탓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신 나를 성공하게 하려고 몰아붙인다. 아주 세게. 자신이 어렸을 땐 아무도 자신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서. 우리 중에서 누군가는 이 동네를 떠날 만큼 성공해야 하는데 나는 엄마의 하나뿐인 자식이고 엄마 인생을 바꿀 하나뿐인 희망이다. 아빠도 자신이 어릴 때 생각했던 것과는 딴판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엄마의 경우와는 달리 나 때문에 아빠에게 생긴 변화는 모두 좋은 방향이었던 모양이다. 나 때문에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됐다고 아빠는 늘 얘기한다. 이렇게 말한다. 내 엄마랑 내 사이가 잘 안 됐다는 게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야. 아빠는 지금 여자친구와 산다. 난 사실 아빠의 여자친구란 사람이 좋지만 엄마에겐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If you're feeling lost, it's alright. If you're scared to fly on a cold night, then hold tight. Oh, take it slowly. How tomorrow is so close now. When you're looking in the mirror and you can't see the love is in the shadows around you, waiting to pick you up. And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If you're looking for a reason to fight, a simple act of kindness can save somebody's life. And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If you're needing a friend to lean on, if the world is turning, you're not strong, just keep on. Oh, take it slowly. How tomorrow is so close now. When you're looking in the mirror and you can't see the love is in the shadows around you, waiting to pick you up. And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If you're looking for a reason to fight, a simple act of kindness can save somebody's life. But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엄마는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당시에 이미 우리 엄마라는 여자친구가 있고 딸까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빠에게 다가온 그 여자를 백인이고 대학도 나왔고 돈 잘 버는 직업도 있는 모든 면에서 엄마는 반대인 이 여자를 내가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쯤은 안다. 나는 아빠나 아빠의 여자친구에 관해서는 또 아빠 엄마 사이에 일어난 일에 관해서는 되도록이면 말을 아끼려고 한다.
어찌되었건 아빠는 내 삶의 반경에 들어와 있다. 내 친구들 중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아빠는 나를 여왕님이라 부르고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 중 내가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한다.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이루어진 기도이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미루어진 꿈인 것을 생각하며 나는 등굣버스에 앉아있다. 버스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북 포틀랜드를 달린다. 그러다 북 포틀랜드에서 북동 포틀랜드로 넘어간다. 이제 한두 블럭만 더 가면 거기서부터는 소박한 아파트 단지 대신 좋은 단독주택과 고급 아파트, 야외 발코니 딸린 레스토랑, 온갖 가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정류장에서 네 사람이 내렸다. 그리고 백인 여자아이 한 명이 버스에 올라타 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자리에 앉는다. 짙은 갈색 머리를 부스스하게 하나로 올려 묶은 그 아이는 마른 체격이어서 앞줄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쉽게 끼어 앉았다. 그리고 책을 펼치더니 그 속에 빠져들어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버스는 도심으로 접어들었는데 책 읽는 아이는 아직 버스에 타고 있다. 다음 버스 정류장에서도 안 내리는 사람은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뿐이다. 그 아이는 내 또래로 보이니 출근길은 아닐 텐데 우리 학교에 다니는 걸까? 나와 그 아이는 같은 정류장에서 내렸다. 그 아이는 앞문으로, 나는 뒷문으로. 나는 저 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침마다 같은 버스를 타고 등교했다면 보았을 법도 한데 세인트 프랜시스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개 이 근처에 살아서 학교까지 걷거나 자가용을 몰고 간다. 책 읽던 아이가 걸음이 빨라 나는 따라잡지도 전학생이냐고 물어보지도 못했다. 그 아이는 학교로 들어서는 아이들 무리에 섞여들었다. 등교하는 아이들 사이에는 백인이 아닌 아이들도 몇 명 있긴 하다. 우선 흑인인 로즈가 있다. 내가 입학하던 날 나와 로즈는 닦기 방법을 비롯해 이런저런 머리 모양 아이디어를 주고받았고 나는 우리 흑인 여자애들끼리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로즈는 나보다 한 학년 위라 같이 듣는 수업이 하나도 없었고 점심시간마저 달라 그 외에는 만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요즘도 복도에서 마주치면 미소를 주고받는 사이이다. 엄마에게 로즈 얘기를 할 걸 그랬다. 그리고 조 사이어라는 남자아이가 있다. 컴퓨터에 푹 빠진 기계광인데도 이 학교에서는 어쩐지 제일 멋지고 인기 많은 애들에 속한다. 나와 1대1로 있을 때는 괜찮은 아이다. 이를테면 내게 스페인어 과외를 받으며 말하기 연습을 할 때라든지 말이다. 나와 둘이 있을 때 조시아는 그저 앱 만들기, 코딩, 배우기 따위에 열광하는 평범한 흑인 남자애다. 똑똑하다. 정말로 똑똑하다. 스페인어에서 혀를 굴리는 R 소리를 좀 못 낼 뿐이지. 하지만 백인 친구들, 특히 남자애들과 있을 때면 조시어는 어쩐지 이상한 목소리와 속어를 쓰고 원래 모습과는 정반대로 행동한다. 조시어가 복도에서 나를 멈춰 세웠다. 오늘 애들 몇이서 잭스버거 가서 점심 먹을 건데 너도 갈래? 아니, 못 가. 점심때 파커 선생님이랑 면담이 있거든. 나가서 점심 사 먹을 돈 없단 얘기는 조시어에게 할 필요가 없다. 알았어. 그럼 다음에 조시어가 멀어진다. 같이 가겠다고 하고 싶은 이유가 내게는 아주 많다. 그중 하나는 학교 식당 칠면조로라 샌드위치보다 잭스버거 햄버거가 훨씬 맛있으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파커 선생님과의 면담을 놓칠 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올해 해외 연수는 어느 나라로 가는지, 어떤 봉사를 하는지 안달이 나도록 어서 알고 싶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내게 내민 모든 활동 중에서 나한테는 이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다. 플로레스 선생님이 가르치는 스페인어 수업을 받으러 가보니 아까 버스에서 봤던 여자애가 교실에 앉아있다. 선생님이 말하기 연습을 위해 둘씩 짝지어줄 때 나는 잠시 그 애와 짝이 되나 했지만 보구걸과 짝이 되었다. 보구걸은 우리 학년에서 나 말고 몇 안 되는 흑인 여자애 중 한 명이지만 지나가다 마주친다고 미소를 나누는 사이는 아니다.
진짜 이름은 케네디다. 하지만 볼 때마다 렉그로스를 바르거나 머리 모양을 손질하고 있어서 나 혼자 보그걸이란 이름을 붙였다. 지금 보그걸은 뭔가를 찾는지 명품 책가방 속에 머리를 파묻다시피 했다. 그 가방에서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 책상에 올려놓는데 전화기, 메이크업 주머니, 가방과 똑같은 색의 동전 지갑, 작은 로션병, 2종류의 립글로스, 직불카드, 작은 박하사탕 한 통이다. 박하사탕을 보자 내 배가 소리를 낸다. 그것도 요란하게, 부디 잠재워지길. 나처럼 몸집이 큰 여자애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보구걸이 나지기 욕을 한다. 아무리 뒤져도 펜이 없다나?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태 수업과 관련된 물건을 갖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으니 말이다. 보구걸은 물건을 모두 다시 가방에 넣고 박하사탕만 남겼다. 그 애가 사탕 하나를 입에 넣자마자 풍기는 박하향에 내 뱃속은 또 시끄러워졌다. 하나 먹을래? 내게 하는 말은 아니다. 보구걸이 자기 앞에 앉은 여자의 어깨를 두들겼다. 그러자 그 주변 애들이 모두 그 조그만 통으로 욕망의 손길을 뻗어 작고 동그란 사탕 하나씩을 꺼내갔다. 나에게도 누가 그 사탕통을 건넸다. 멀쩡한 사탕은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절반으로 잘린 사탕 2개를 꺼내 혀에 놨다. 눈을 감고 힘껏 빨며 그 시원한 맛을 즐겼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며 거의 비어버린 사탕통을 보구걸에게 건넸다. 친구가 아닌 것이 아쉬워진다. 우리가 친구였다면 나에게 먼저 사탕을 내밀어 나는 완벽하게 동그란 사탕을 먹었을지도 모른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나는 사물함에도 들르지 않고 곧장 파커 선생님의 상담실로 갔다. 선생님은 책상 위 유리병에 든 사탕을 꺼냈고 나는 체리맛 사탕을 꺼냈다. 이 학교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렇듯 파커 선생님도 백인이다. 상담실을 꾸민 액자 속 새 손자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그 아이들에게 재미난 할머니의 선생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옥스 놀이공원에서 새 손자와 함께 스케이트를 타는 선생님의 사진이 보인다. 이렇게까지 귀여운 녀석들을 또 봤니? 손주들이라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겠지만 그래도 말이야. 세 남자의 모두 갈색 피부, 흑갈색 잔 곱슬머리다. 액자를 하나하나 둘러보니 선생님 딸인 것 같은 젊은 여자의 모습도 보인다. 그 옆에 갈색 피부를 가진 남자도 있고 이 두 남녀 앞에 세 꼬마가 모여있는 사진은 멀티노무와 폭포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선생님이 그 사진을 들며 말했다. 내 막내딸이랑 사위야. 선생님은 이번엔 막내딸과 손자들이 원터호크스 팀 하키 경기에서 찍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모두 원터호크스 팀 셔츠를 입고 있는데 셔츠 가운데 로고에 머리에 깃털 4개를 꽂고 얼굴에 페인트를 칠한 북미 원주민의 그림이 있다. 어느 민족의 문화가 역사가 어떻게 마스코트가 될 수 있는 걸까? 이 학교의 선생님과 세 손자는 어떻게 어느 민족을 보는 틀에 박힌 이미지가 들어간 모자와 셔츠를 아무렇지 않게 입을까? 원터호크스 팬이니? 아니요. 아쉽네. 나한테 공짜표가 늘 생기거든. 앞으로 혹시라도 경기 보러 가고 싶거든 얘기해. 감사합니다. 왜 공짜는 늘 원하는 건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생길까?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자.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가 해외 연수 참가자로 뽑혔다는 말을 들으면 놀라는 척할 준비를 했다. 종이철을 집어들고 들여다보던 선생님은 마치 적어둔 내용 대신 지금 방금 떠오르는 것을 말하기로 결정한 웅변가처럼 종이를 내려놓고 물었다. 제이드, 너는 원하는 게 뭐니? 밥 먹기요. 해외 연수 가는 거요. 어쩌면 아르헨티나로. 그래서 바로 구운 아르헨티나식 소고기 요리를 맛보는 거요. 달콤한 아르헨티나 초코파이를 먹고 내 혀에서 춤추는 우유크림 맛을 느끼며 손가락을 빠는 거요. 스페인어로 먹고 말하는 거요. 어쩌면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에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서 한 가지 이상의 단어를 할 줄 알면 이력서가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취업 인터뷰에서 나 자신에게 나갈 길을 만들어주는
거요.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요. 언어는 우리를 다른 데로 데려다주는 길이 되니까요. 파커 선생님은 목을 가다듬었다. 아직은 답을 못해도 괜찮아. 선생님 역할이 그거 아니겠니? 네가 그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네가 답을 찾으면 그걸 얻도록 도와주고. 선생님은 조기 묶음을 다시 집어들며 내게 건넸다. 맨 앞에 흑인 여자들의 모습이 있다.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안고 있는 성인과 청소년들이다. 여성과 여성,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학생들을 위한 멘토 프로그램. 파커 선생님은 암 치료법을 찾았다는 소식이라도 전할 것처럼 잔뜩 웃는 얼굴로 나를 본다. 하지만 선생님이 전하려는 이 소식이 내게는 갑자기 빽 울리는 경적 소리, 아끼던 유리잔이 바닥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에 가깝다. 포틀랜드의 여러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12명을 뽑아 진행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여성과 여성이라고 선생님은 설명했다. 여학생 12명을 여성 멘토 12명과 각기 이어줄 것이란다. 이 프로그램에 참 좋은 활동이 많이 마련돼 있어. 한번 봐. 선생님은 내 손에서 안내지를 가져가서 펼치더니 그 사이에서 월별 활동이라는 제목의 종이를 뽑았다. 오리건 교향악단 연주 관람, 포틀랜드 미술관 방문, 옥스 놀이공원에서 보내는 즐거운 하루. 질문이 있니? 나는 솔직하게 묻고 싶다. 해외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선발은 어떻게 됐나요? 그날 제 눈을 들여다보며 우리 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세계를 여행할 기회를 줘 하셨던 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묻는다. 왜 저를 뽑으셨어요? 선생님은 헛기침을 했다. 그게 말이다. 여기 선발 기준이 있는데 성별, 성적 또 몇 가지 더 있어. 어떤 것이요? 뭐 이것저것 교사 추천도 있어야 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야 돼. 선생님, 저는 멘토 필요 없어요. 아이고, 신경 써주는 어른이 있으면 좋지 않은 청소년이 어디 있겠니? 저한테는 엄마가 있어요. 삼촌도 있다. 아빠도 있다. 저한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선생님은 목을 가다듬었다. 우리는 되도록 미래를 내다보며 학생들을 지도하려고 하는데 너도 알다시피 통계상으로 볼 때 너 같은 환경에 있는 애들이 뭐랄까 좀 좋지 않게 풀릴 위험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네가 그런 환경에서도 잘 커가도록 돕고 싶은 거야. 선생님은 유리병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다. 그 안의 내용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봐. 너한테 좋은 기회야. 기회. 그 단어가 나를 그림자처럼 길고양이처럼 따라다닌다. 나는 일어섰다. 제가 참가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참가를 해서 2년 동안 프로그램을 끝까지 수료하고 그동안 성적을 평균 3.5점 이상으로 유지하면 오리건주에 있는 어느 대학에 들어가든 등록금을 지원받아. 대학 등록금?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선생님 말을 마저 다 들었다. 선생님은 마치 비공식 정보를 비밀스레 알려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췄다. 있잖니, 우리 사위도 너 사는 동네에서 자랐어. 그리고 지금은 레이크 오스워그에 살고 있어. 거기 자기 말곤 흑인이 없대. 알다시피 흑인들은 별로 안 사는 동네잖니. 다 자란 어른인데도 거기서 적응하는 게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 선생님 말은 누구나 이 학교 생활이 힘들 수 있지만 너처럼 아무도 그러니까 환경이 비슷한 아이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더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우리 학교를 졸업한 내 선배를 너의 멘토로 지목했어. 4년 전에 졸업한 아이지. 지금은 포틀랜드 대학을 졸업했고 널 보면 나는 그의 생각이 많이 나.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미 참가하기로 마음을 굳혔지만 선생님이 내게 조르듯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기분이 나쁘지 않다. 제이드, 너는 똑똑한 아이잖니. 대학 등록금이 나오는 이런 기회를 정말로 놓칠 거야? 할게요. 그리고 나는 덧붙였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질문 목록이 담긴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이건 멘토가 널 만나기 전에 너에 대해 조금 알 수 있도록 쓰는 질문지야. 선생님은 펜을 주었다. 이름 제이드 버틀러, 좋아하는 색 노랑,
취미 콜라주 하기. 그리고 질문도 적혀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이 질문 아래는 빈칸으로 남겨두었다. 불타오르네. Everybody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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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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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소리 들어, 소리 질러, burn it up. 불타오르네. 전부 다 태울 것 같이 Turn it up 새벽이 다갈 때까지 그냥 살아도 보여 우린 정의해 그만하는 널 원수적일래 수적거려 난 사람인데 So what 네 멋대로 살아 잘 네 거야 애쓰지 좀 말아 저도 괜찮아 Everybody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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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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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소리 들어, 소리 질러, burn it up. 불타오르네. 싹 다 불태워라. Wow wow wow. 싹 다 불태워라. Wow wow wow. 그만 자 여기로. 그런 자 여기로. 내 추억을 들고 all night long. 쟁그나는 발걸음으로 뛰어봐. 미쳐버렸다. 싹 다 불태워라. Wow wo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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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줄게.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엄마 냄새에 감싸였다. 엄마는 엄마방 트윈 침대에 뻗어 있다. 쉬고 있다고 해서 마음도 쉬는 건 아니라는 걸, 꿈에서조차 그렇다는 걸 엄마 얼굴만 봐도 알겠다. 엄마는 스타킹도 구름보다 편하다고 말한 적 있는 신발도 벗지 않았다. 엄마가 TV를 보는 게 아니라 TV가 엄마를 보고 있어 내가 꺼버렸다. 엄마는 소음을 들으며 자는 것을 좋아한다. 아마도 TV 속 사람들 목소리에 덜 외로워지는 것 같다. 부엌 조리대 위에 텅 빈 갈색 종이 봉투들이 있는 걸 보니 엄마는 장을 봐온 모양이다. 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우유, 버터, 마요네즈, 빵, 계란, 핫도그로 채워졌다. 식료품 장안을 열어보니 땅콩버터, 젤리, 참치캔, 라면이 있다. 그리고 냉동실을 보니 대용량 분쇄 소고기, 냉동 피자, 그리고 안쪽, 아주 안쪽에 아이스크림, 민트 초코칩 아이스크림. 학교가 끝난 후 리리가 우리 집에 왔고 우리는 민트 초코칩 아이스크림을 한 그릇씩 떠다 놓고 새학기 첫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접어들 무렵 이재희가 향수 냄새를 훅 풍기며 집에 돌아왔다. 부엌으로 와 식기건조대에서 숟가락을 하나 집어들고 다가온 이재희는 내 아이스크림을 향해 숟가락을 내밀었다. 나는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눈빛을 쏘았다. 야, 제일 좋아하는 삼촌하고도 나눠 먹기 싫어? 직접 떠다 먹어. 나는 냉동실을 가리키고 아이스크림 그릇을 끌어안듯 당겼다. 이재희는 웃으며 거실로 나가 헤드폰을 끼고 고개를 까닥이기 시작했다. 무슨 얘기하다 말았어? 내가 리리에게 물었다. 우리를 보고 웃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리리가 대답했다. 우리 역사 선생님 좋다는 얘기. 왜? 교과서에 안 나오는 내용도 진짜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셔. 오늘은 요크를 배웠어. 루이스와 클라크 원정대에 동행했던 흑인노예 말이야. 그 원정대에 흑인이 있었다고? 진짜? 선생님 말로는 그 흑인이 루이스나 클라크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대. 리리는 가방에서 수업 자료를 꺼내 나에게 내밀었다. 요크 사진이 맨 앞 가운데에 있다. 강하고 자신감 있는 아주 보통 사람 같은 그 모습이 꼭 노예가 아닌 것 같다. 낮은 사람 취급 따위는 받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선생님 말로는 요크라는 이 흑인 남자와 쉐커저우어라는 흑인 여자가 이 탐험을 도왔어. 쉐커제위어는 통역을 도왔고 이곳 땅을 꽤 잘 알아서 먹을 수 있는 식물과 약으로 쓸 수 있는 식물을 구분할 수 있었대. 요크는 무슨 역할을 했는데? 오늘 배운 바로는 사냥을 잘했고 텐트도 쳤고 배 운항도 맡았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크라크를 구해준 적도 있고 리니는 그릇에 녹은 아이스크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싹싹 먹고는 계속 설명했다. 다음 목적지를 어디로 할지 결정할 때나 어려운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정할 때 요크도 의견을 보탤 수 있었대. 쉐커저우어도 마찬가지고 흑인들이 그런 특권을 얻은 건 처음이었지. 이어진 리리의 설명에 따르면 루이스와 클라크는 이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준비해온 선물을 주며 만남 기념식을 했다. 그리고 그 기념식에서 부족장들에게 이제 당신들이 살던 땅이 미 합중국의 땅이 되었다고 통보하고 동쪽에 있는 어느 인물이 그들의 위대한 새아버지라고 말했다. 요크가 클라크의 노예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 위대한 새아버지가 노예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나는 수업 자료를 리리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여기 원주민들은 짐작했을까? 그러니까 그 만남 기념식이 단지 선물을 주기 위한 순수한 자리가 아니라는 걸 미리 알았을까? 리리가 나를 보며 대답했다. 몰랐겠지. 곧 자기 땅을 잃어야 하는 처지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 요크와 쉐커저우어는 이 둘은 알고 있었어? 글쎄,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알았다 해도 뭘 할 수 있었겠어? 아주 많은 질문들이 내 머릿속에 솟아났지만 리리는 이미 다른 주제로 넘어가 있다. 바로 노스사이드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연애 사건들이다. 누가 누구와 헤어졌고 누가 누구와 다시 만나는지. 내가 중학교를 같이 다녀서 아는 애들이 그 학교엔 정말 많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자꾸 요크와 쉐커저우어가 생각난다. 일종의 자유가 있으면서도 실제 힘은 전혀 없었던 그들은 어떤 기분이었을지 궁금해진다. 리리가 집으로 돌아간 지 2시간쯤 되었다. 이재희는 거실에서 소파를 침대로 바꾸고 있고 나는 이재희가 보는 TV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헤드폰을 썼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살인 미스터리 프로그램인데 소리를 어찌나 크게 틀었는지 옆집에는 안 들리나 모르겠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있다. 사실 이 식탁은 1년 전 누군가에게서 받은 카드놀이용 접이식 탁자이다. 그리 안정적이지도 넓거나 길지도 않지만 우리가 쓰기엔 충분하다. 오늘 나는 이 탁자에 종이 조각들과 35번 버스 시간표, 지나간 우리 동네 소식지를 올려놓았다. 나는 찍고 자르고 있다. 풀로 붙인다. 현실을 새로이 놓고 새로이 정리하고 감추고 꾸민다. 오늘 밤 나는 볼품없는 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있다. 리리가 해준 요크의 이야기가 아직 머릿속에 맴돈다.
내가 사는 북포틀랜드의 수많은 길에 루이스와 클라크 탐험대가 도착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판들이 있다. 내가 평생 보며 자란 그 표지판들에는 루이스와 클라크가 먼 곳을 가리키거나 총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거기에 요크는 없다. 쉐커조어도 없다. 원래 이 땅 주인이었던 원주민들도 없다. 파커 선생님이 떠오른다. 선생님의 흑인 사위가 액자 속에서 날 보며 미소 짓는 것도, 원터 호크스 경기표를 얻었다는 선생님의 자랑도, 선생님이 나를 멘토와 짝지어주고 싶어 했던 것도, 선생님이 언제나 내게 기회를,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것도, 마치 내게 난 너한테 좋은 뜻을 품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책 읽던 아이가 또 버스에 탔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책을 읽고 있다. 버스는 학교로 달리고 나는 그 아이를 보고 있다. 그런데 버스에 오른 한 남자가 휴대폰으로 버스 전체에 울릴 만큼 커다랗게 음악을 튼다. 그리곤 휴대폰이 80년대식 대형 카세트 라디오라도 되는 것처럼 위로 들어올린다. 게다가 노래를 따라 부른다. 참 못 부른다. 지지리도 못 부른다. 아침부터 웬 난리인가. 이런 광경을 보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다. 책 읽는 아이가 고개를 들고 버스를 둘러보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 아이가 내게 미소를 지었다. 이런 상황에서 흔히 주고받는 불편해서 짓는 미소를 나도 마주 웃어 보였다. 그 남자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그 아이의 눈도 커진다. 그러다 갑자기 그 남자는 버스 안에서 빈자리가 가득한데도 그 아이 바로 앞에 섰다. 마치 그 아이에게 세레나데라도 부르는 것처럼. 그 아이가 나를 보며 눈으로 말했다. 이거 지금 실화야? 나는 내 옆에 와서 앉으라고 소리짓했다. 통로 쪽 의자에 놨던 내 가방을 집어들어 무릎에 놓았다. 그 아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웃음을 내뱉으며 내 자리로 다가와 속삭였다. 구해줘서 고마워. 그 남자가 버스에서 내린 후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제이드야. 나는 서멘사. 친구들은 그냥 쌤이라고 불러. 세인트 프란시스 고등학교 다니기 어때? 이 질문에 쌤이 수상하다는 눈빛으로 날 쳐다보았다. 나도 거기 다녀. 우리 스페인어 수업 같이 듣는데? 뭐? 진짜? 와,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 이 버스 매일 아침에 타? 쌤이 물었다. 응, 매일매일. 우리 집이 포틀랜드에 있거든. 난 학교에서 내가 제일 먼데 사는 줄 알았네. 나는 페닌슐라 공원 근처에 살아. 아무래도 앞으로 버스에서 자주 보겠네. 그래. 버스가 학교 앞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쌤에게 복도가 아이들로 꽉 찼을 때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주었다. 또 되도록 피하는 편이 나은 선생님과 설사 수업을 안 듣더라도 가까워지면 좋을 선생님을 알려주었다. 쌤이 머리를 오른쪽 귀 뒤로 넘기고 목을 가다듬고는 물었다. 점심시간에 관해선 도움말 줄 거 없어? 나는 학교 식당에서 밥 먹어. 무료로 나오는 내 밥이 내 장학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말하지 않았다. 나도 학교 식당에서 밥 먹어야 돼. 아니,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쌤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내가 말했다. 점심 때 샌드위치 바에서 보면 되겠다. 점심 같이 먹자. 그래, 고마워. 버스가 멈춰서고 우리는 내렸다. 쌤은 세인트 프란시스 고등학교에 대한 질문이 아주 많다. 나는 쌤에 대한 질문이 아주 많다. 쌤은 어디를 벗어나는 걸까? 쌤도 어딘가를 떠나서 오는 것일 테니 말이다. 9월이 왔다가 갔다. 쌤과 아침엔 버스를 같이 타고 점심땐 밥을 같이 먹는 것이 내 반복되는 일과다. 방과 후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학교도 함께한다. 하지만 오늘 그럴 수 없는 것은 내가 멘토를 만나는 날이기 때문이다. 학교가 끝나면 나는 다른 버스를 타고 여성과 여성 첫 모임이 열리는 장소로 가야 한다. 북동 포틀랜드에 있는 어느 도서관이다. 학교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린 후 나는 쌤의 사물함에 먼저 갔다. 쌤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정돈하기 참 어려운 자신의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있다.
샘의 사물함에는 샘의 고양이 미스티 사진으로 가득하다. 샘이 어느 비오는 날 발견한 고양이인데 동물과 키우는 사람 얼굴은 서로 닮는 법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맞는 것 같다. 사방에 날리는 샘의 굵은 머리카락, 커다랗고 가득 차 보이며 꿰뚫 듯 바라보는 샘의 두 눈, 동그란 두 뼘 아래 가느다랗고 작은 입. 샘은 한쪽 귀 뒤로 머리를 넘기며 물었다. 인생을 바꿔줄 여성을 만날 준비가 됐어? 나는 웃었다. 우리는 밖으로 걸어나가 길모퉁이에 멈추어 섰다. 샘이 말했다. 그래도 너는 상담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누가 알아주기라도 하잖아. 고마운 일이야. 날 봐. 아무도 나한테 뭔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신호등 불이 바뀌자 샘은 빠른 걸음으로 멀어졌다.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볼 수 없었다. 너한테 필요한 건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 없었다. 도서관에 도착하니 많은 여자들이 곳곳에 모여 서로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맨 앞에 있는 책상에 앉은 여자가 나에게 참가자냐고 묻더니 이름표를 건네주었다. 나는 내 이름을 초록색 매직으로 적어 왼쪽 가슴에 꽂았다. 그 여자는 손가락으로 참가자 명단을 훑었다. 제이드 버틀러. 보자. 네 멘토는 아직 안 왔네. 곧 올 거야. 이름은 맥신이고. 알겠습니다. 그 여자가 내게 폴더 하나를 건넸다. 여성과 여성 프로그램 안내가 여기 다 들어있어. 멘토, 멘티, 나들이 일정표도 있고 이 프로그램 방향을 알려주는 소책자도 있고 도움되는 자료가 많아. 고맙습니다. 저기 간식도 준비되어 있으니 먹어. 그 여자가 가리키는 곳에 서로 맞닿게 놓인 두 개의 긴 탁자가 있고 그 위에는 과일과 치즈, 감자칩과 소스, 쿠키, 음료수가 차려져 있다. 간식 쪽으로 가기 전에 나는 도서관 뒤쪽으로 가서 내 자리를 맡았다. 뒤에서 두 번째 줄, 접이식 의자 등받이에 재킷을 걸쳐놓고 폴더도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간식 탁자로 가서 보는 이가 없는지 둘러보고는 냅킨에 쿠키 5개를 얹었다. 냅킨을 잘 오므려서 내 자리로 가지고 가 가방에 집어넣었다. 두 번 더 그런 방법으로 감자칩과 포도, 딸기 그리고 쿠키를 가방에 몰래 챙겼다. 엄마에게서 배운 것이다. 외식을 하면 우린 늘 마음껏 직접 가져다 먹는 방식의 레스토랑으로 간다. 배부르게 먹고 일어설 때가 되면 엄마는 가방에서 후이를 꺼내 몰래 음식을 쌌다. 나는 마지막으로 간식 탁자로 가 이번에는 지금 먹을 것을 접시에 담았다. 내 자리로 돌아오니 옆자리에 여자애가 앉아있다. 안녕, 나는 제스민이야. 나는 제이드야. 제스민 옆자리에는 아무도 없다. 나는 물었다. 너 멘토 만났어? 아직 안 왔어. 내 멘토도. 내 멘토만 아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그때 맨 앞에 서 있는 여자가 모두를 집중시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사브리나입니다. 멘토와 멘티들이 한자리에 모인 오늘 모임을 제 인사로 시작하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여성과 여성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자 감독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자매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여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강가되기 십상인 현실을 불평하다 지쳐 제가 직접 무언가를 해보기로 한 겁니다. 사브리나는 가늘고 높은 목소리를 지녔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흑인 피부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색의 피부를 지녔다. 가느다랗게 따은 머리에 핀을 꽂아 동그란 올림머리를 했다. 사브리나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뒤쪽 문으로 한 여자가 조용히 들어오더니 무거운 문을 큰 소리 나지 않게 조심하며 닫았다. 앞쪽 탁자에서 참가자의 힘을 확인받고 이름표에 자기 이름을 썼다. 아주 당당해 보이는 그 사람의 몸짓을 보니 나는 어쩐지 자리에 좀 더 꼿꼿하게 앉게 된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고 그 여자가 미소를 지었다. 접수 담당자도 내 쪽을 보고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니 날 가리킨 건지 자스민을 가리킨 건지 모르겠다. 그 여자가 가까이 오자 이름표에 적힌 브렌다라는 이름이 보였다. 브렌다는 자스민에게 무엇인가를 속삭이며 옆자리에 앉았다. 정말 나는 멘토에게서 바람맞는 딱한 아이가 되는 걸까?
세상에 가장 예쁜 거짓말 Goodbye goodbye 가슴 찢겨도 뱉는 그 말 Goodbye goodbye 좋은 안녕이란 말도 안 되는 그 말 사랑한 만큼 믿었던 만큼 아파 네가 너무 미워서 너무 슬퍼서 아파 이게 이별이잖아 좋을 리가 없잖아 그래도 Goodbye 안녕 미워도 나는 내 사랑을 알려준 저 사람 그런 너를 보내는 한 남자의 거짓말 Goodbye goodbye 안녕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 뻔한 드라마 속 이별 장면을 뺏긴다 말이 좋은 안녕이지 결국은 누군가에게 뺏긴다 꿈을 이룬 나처럼 우리가 낳은 사랑은 버려진다 여러분 준비됐죠? 오케이 1, 2, 3 울지마 나 정말 괜찮아 어떻게든 살아 행복하게 만나 나 떠나가 bye bye 너 없다고 죽진 않아 goodbye 서줘 빨리 가 내가 달려가 널 가로막고 붙잡기 전에 우리면 여기까지인 거야 분명 우린 운명하는 거야 어차피 우리 헤어질 테니 마지막 얘기 들어주려는 사람 없지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같은 집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깨며 실컷 사랑하려 했어 한순간 왜 거꾸리 되고 슬퍼서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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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나나 못 참아 널 다시 찾아갈 거야 그때 날 만나주지 마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같은 집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깨며 실컷 사랑하려 했어 한순간 물거품이 된 꿈에 슬퍼서 cry My name is real slow 이젠 정말 안녕 끝으로 꼭 듣고 싶던 사랑해 뭐라고? 사랑해 뭐라고? 사랑해 너 매일 듣던 말 못 듣고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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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제목 네 조각 이어붙이기 지은이 르네 왓슨
오늘 글읽기 여행은 어땠나요? 다른 날에 또 다른 구름 여행을 기대하며 이제 몽글몽글 뭉게구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북캐릭터 구름 여행이었습니다.